뇌신경센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고 MRI하고 펫을 찍자고 했어요. 알츠하이머가 저한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얼마 전 소통 전문 강사로 유명하신 김창옥 씨가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올해 나이 50살. 정말 아직 젊은 나이에 이 의심 소견을 받게 된 건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김창옥 씨처럼 젊은 층의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진료실에서 이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알츠하이머가 도대체 어떤 병인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 다수의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세요. 제가 알츠하이머라고요? 설마 치매는 아니죠? 사실 이 전문의로서 이런 질문 받을 때 되게 난감합니다. 이게 치매는 아닐 거라고 믿는 환자분의 간절한 마지막 바람을 깨뜨리는 얘기를 해야지만 하니까요. 사실 치매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순간 환자분의 눈에 수만 가지의 감정들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로서 제일 가슴 아픈 순간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를 구분하기 어려워하는데요.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증상과 원인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두통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두통은 머리에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통 증상의 발생 원인은 또 다양하죠. 뇌 종양이 생겨서 오는 통증일 수도 있고요. 뇌출혈이 생겨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두피 주변의 근육이 막 수축하면서 두통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도 이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치매는 병명이 아니에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증상, 즉 상태를 말합니다. 이 치매라는 증상은 알츠하이머성, 혈관성, 외상성, 전측두엽성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치매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알츠하이머성, 즉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약 70% 정도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이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병원에서 치매를 진단을 받았다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확실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몇 가지 추측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해요. 뇌 속의 이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들이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신경질환 물질적인 요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화면 속의 사진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건강한 사람의 뇌를 보면 뇌 주름이 통통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보시면 뇌의 주름이 더 쪼글쪼글하게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한 사람이 있고 노인이 되면 쪼글쪼글해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뇌 세포 단위에서 보면 이상 단백질들,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들이 뇌의 정상적인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뇌가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특정 유전자형을 갖고 있거나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이런 유전적인 요인도 들 수 있습니다. 전체 알츠하이머 치매의 한 10%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고령화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울증 병력이나 두부 손상 과거력 등이 이 치매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특정 단일 원인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그냥 전반적으로 노화 과정에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여기에 유전적 위험 요소와 환경적인 위험 인자가 더해져서 발병률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자꾸 냄비를 태워 먹어요. 하도 자꾸 태워 먹으니까 애들이 현관문에 가스, 전기 확인하세요 글자까지 크게 붙여놨습니다. 선생님, 저 치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물건을 어디에다 뒀는지 자꾸 깜박해요. 어느 날은 냉동실에서 수세미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 치매인 걸까요? 성의 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치매일 수도 있고 치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약 70에서 80% 정도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망각이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긴 하지만 기억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조건 치매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부당하겠죠? 실제로 이런 건망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CT나 팩 검사를 해보면 치매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최근에는 디지털 치매라고 해서 전자기기 사용이 많아지니까 인지기능, 집행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로 인한 치매 걱정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럼 이런 양성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건망증은 기억의 출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치매는 이 기억의 저장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망증은 휴대폰이나 열쇠를 어디에다가 뒀는지 떠오르지가 않거나 약속을 까먹거나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일시적인 기억 저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치매의 경우엔 좀 달라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고 할 경우에 약속한 날짜가 언제였는지 깜빡하는 거는 건망증이지만 아예 그런 약속한 기억 자체가 없는 거,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한 자체가 없다고 화를 낸다면 그건 치매겠죠? 이 건망증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세한 내용 중에 일부분을 기억하기 어려워하지만 치매는 그 사건 자체가 입력이 안 돼서 잊어버리거든요. 또 건망증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다가도 좀 힌트를 주면 바로 떠오를 때가 많지만 치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꾸 깜빡해요. 어느 날은 냉동실에서 수세미가 나왔다니까요. 그럼 이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비합리적 건망증, 그러니까 악성 건망증에 해당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망증도 양성과 악성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양성 건망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건망증이지만 악성 건망증은 치매를 암시할 수도 있는 치매를 암시하는 병적인 건망증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검사도 받아보시고 치료도 빨리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악성 건망증 구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두 번째, 비합리적 건망증. 예를 들면 휴대폰이 냉장고에서 나온다든지 정말 친했던 사람인데도 잘 못 알아본다든지. 세 번째,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 건망증. 이런 경우엔 즉시 병원을 찾아가셔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치매는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서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 경도 인지 장애란 기억력은 감퇴했지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는 상태, 즉 치매의 좀 전 단계로 기억이 떨어져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기억이 좀 안 나고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단계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이 경도인지장애는요,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3분의 1은 내가 노력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3분의 1은 경도인지장애에 머무르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치매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가성치매 이런 개념도 있는데요. 얼마 전 엄마가 병원에서 가성치매를 진단받았어요. 가성치매는 어떤 병인가요? 이 가성치매는 치매로 진단받진 않았지만 기억력이 떨어져서 정말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치매가 원인이 아니고요. 우울증이 원인이 돼서 기억력 저하를 동반한 여러 가지 정신기능의 장애를 보이게 돼요. 실제로 치매와 같은 뇌손상은 없습니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이 가성치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와서 저도 흥미롭게 시청했는데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0대 워킹맘인 여자분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자녀가 걱정돼서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는데요. 이 의사분이 아이가 아닌 엄마에게 검사를 받아볼 걸 권합니다. 여자는 이분이 이상한 의사야, 왜 나한테 검사하래? 웃겨 정말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충격적인 게 딸을 왕따시킨 아이의 학부모를 길에서 마주쳤을 때
이 엄마가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죠. 그 상황을 지켜본 여자의 남편과 딸이 충격에 빠지고요. 사실 이분이 일과 가정에서 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요. 기억력 저하가 걱정돼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성치매 진단을 받고요. 다시 정신건강의학과로 돌아오세요. 이 가성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들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진짜 치매는 비가역적인 뇌 이상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시공간 구성 능력, 판단력, 수행 능력 이런 다발성 인지 기능 장애가 지속적으로 저하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신경이 퇴행되는 뇌질환인데 반해서 이 가성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은 우울함이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진짜 치매와 거의 똑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과는 다르게 컨디션에 따라서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일시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있지만 또 다시 잘 치료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우울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 외에도 무기력함, 식욕 저하, 의욕 저하,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기도 해요. 이 가성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어느 정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그대로 놔두거나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많게는 2배까지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졌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렇게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요.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꼭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가성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가 우울증 약 드시는 걸 극구 거부하세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치매가 심해진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정말로 우울증 약이 치매를 더 악화시키나요? 할머니를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치매를 진단받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울증 약 먹으면 치매 걸린다더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을 극구 거부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 우울증 약을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오해와 억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견에 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울증 약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이 치료가 안 되고 방치되는 게 오히려 치매의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분장애의 증상이 가성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우울증 증상이 기억력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오해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3분 중에 2분은 여성인데요.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년 정도 더 살고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고령인 만큼 여성이 더 많이 치매에 걸린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여자가 치매에 더 잘 걸린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지는 않고요. 이 학계에서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잖아요. 이 에스트로겐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뇌 속의 신경활동을 자극해서 치매 발생과 관련된 플라크 생성을 좀 막아주는데 여성이 폐경이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줄기 때문에 뇌가 조금 더 치매에 더 취약해진다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치매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도둑과 같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진단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상당 기간 병을 앓고 있다가 중증 이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비로소 병원에 오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내가 혹시 치매 초기가 아닐까 알 수 있는 신호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매일지 모르는 초기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건망증이 잦아진다. 건망증은 치매의 주 증상인데요.
오래전 과거에 대한 기억은 다 남아있지만 최근 일을 다 잊어버리죠. 이런 건망증이 반복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면 뇌신경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반복적인 질문과 반복적인 행동. 치매 환자는요, 기억을 저장하거나 인출하는 데 문제가 있고 주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반복적인 질문은 이런 장애로 인해서 생각의 흐름이 좀 고정되고 기억력이 감소하면서 반복해서 확인을 하려는 보상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불면증과 수면장애. 불면증도요, 치매의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은 익숙했던 잠자리 환경을 갑자기 불편해하거나 수면장애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밤에 잠을 못 자고 집안을 배회하거나 잠들기가 힘들다면 치매가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치매 환자분들은 인지기능 저하 외에도 이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감, 우울감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온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욱하고 참을성이 없는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면 이것 또한 치매의 초기 신호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또 시간, 장소, 사람의 구분이 명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힘들어하고요. 또 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치매 환자들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피해망상, 특히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는 이런 피해망상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두고 어디다가 뒀는지 까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런 식의 피해망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계시는 부모님이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이나 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다면요, 주의 깊게 부모님의 생활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덜 힘들었을까요? 적지 않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에서 이런 한탄 어린 질문을 하세요. 단언컨대 치매 또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진단이 빠를수록 병의 진행이 늦춰질 수가 있고 또 치매 때문에 생기는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처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는 치매 환자 중에 한 분도 치매를 진단받은 지 몇 년 되셨지만 현재까지도 무리 없는 일상생활을 하시고 일부는 또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치매의 초기 신호들 꼭 기억하셨다가요, 치매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